제38화 냉동창고. 창우는 어느새 마트교의 넘버 3가 돼 있었다. 창우가 처음 마트 입구에서 봤던 집시 같은 검은 피부의 여인은 창우 밑으로 서열이 밀렸다. 그녀는 한때 마트 입구에서 남자 신도들을 유혹하는 사이렌의 역할을 하다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되자 대외 협력을 책임지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녀도 하필을 보러 한 번 왔었다. 하필이 수술을 받은 지 벌써 2주가 넘었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아직 평소처럼 남들을 위해 몸을 희생할 정도는 아니었다. 한손은 젊어서 그런지 이미 병실 밖으로 오가며 마트교의 독특한 지배 구조와 물품의 배급과 식사, 신도들의 등급별 책임과 권한, 자잘한 에피소드들을 모아 하필에게 얘기해줬다. 한손은 하필과 단둘이 있는 시간에는 사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공과 사를 일부러 구분하지 않는 느낌을 주려고 노력했다. 이런 재난 상황에서도 남녀가 눈이 맞기도 하고 그러겠죠?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하필은 간단하게 대답했다. 100%. 한선은 그럴 때마다 피식 웃으며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표정을 지었다. 한선은 식사를 하필 앞에 놓아주고 입원실을 나갔다. 뚜껑을 열어보니 하얀 밥과 김치가 종류별로 있었다. 김치. 하필은 쥐사료로 만든 칼로리바와 쥐 육수를 끓여 만든 토마토 스튜를 먹던 한 달 보름 전의 상황이 불과 엊그제 같았다. 사실 그보다 화성생물연구소 주변에 2층짜리 컨테이너 박스 장벽이 만들어지던 그 순간,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김치를 산처럼 쌓아놓고 먹던 그 순간이 바로 어제 같았다. 과연 한국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필은 김치를 오랜만에 입에 넣고 씹으면서 복잡한 두 감정에 휩싸였다. 하나는 동물 실험실을 진짜 나왔다는 해방감과 홀가분함이었다. 물론 그곳을 나온 동기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그곳을 떠나는 것은 예정되어 있던 일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집을 잃어버린 느낌이랄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제대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불안함이었다. 하필은 알고 있다. 떠돌이 생활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인지를. 하필은 고등학교 이후 취직 전까지 집을 어쩔 수 없이 나와 떠돌이 생활한 적이 있었다. 하필의 친아빠가 죽고 나서 엄마가 데리고 온 두 번째, 세 번째 남편 때문이었다. 그것도 하필이 어렵게 모은 보증금으로 처음 마련한 집이었다. 하필의 엄마는 돌아가실 때까지 하필을 집이라는 공간으로 힘들게 했다. 유언으로 하필에게 나가 살라는 말을 남긴 것은 어쩌면 마지막까지 하필에게 상처를 준 것이었다. 하필은 자신이 떠돌이 생활을 할 때 항상 마음에 품었던 규칙이 있었다. 2주 이상 머물지 말자. 윤설은 마트교 교주에게 가급적 말을 아끼려고 했지만 교주는 윤설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고 있기도 했고 그녀에게 바라는 것도 아주 많았다. 어떤 말이든 좋으니 바꾸고 싶은 것을 한 가지 말해보라고 윤설에게 정중하게 부탁했다. 윤설은 고민 끝에 입을 뗐다. 적출한 장기를 빨리 소각해야 합니다. 에볼라는 숙주가 죽은 후에도 오래도록 장기에서 생존합니다. 교주는 윤설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어차피 장기 적출은 신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비로운 의식의 일환이었다. 죽은 자를 해부하고 그 과정을 봄으로써 신도와 교주는 어떤 측면에서 공범이 된다. 또한 신도들은 사람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죽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준다는 것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했다. 이제 교주는 더 이상 시체를 해부해서 장기를 꺼내고 하는 일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마트교는 이전과는 새로운 모습의 집단으로 변모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게다가 하필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다면 교주가 하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첫 계기는 창우의 증언 때문이었다. 사람들의 공격성을 없애고 화합하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는 사람. 인간병기 북파 공작원 출신의 소위 프로인 창우가 하필에게 사무실에서 당한 일격에 대해 들으면서 교주는 결심했다. 마트에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 게다가 교주는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다. 언제라도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하필을 살펴본 결과 그가 여기에 오래 머물지 않을 거라는 걱정은 됐다. 하필이 드디어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풀고 있을 때였다. 윤설이 정준과 함께 바이오 하자드 프로텍터 3개를 가지고 하필의 방으로 들어왔다. 할 일이 생겼어요, 하필 씨. 윤설은 정준을 의식한 듯 약간 딱딱한 어투로 하필에게 말했다. 수술한 후 처음 건네는 말이었다. 네, 장 박사님.
하필은 윤설의 딱딱함에 사무적인 어투로 항의했지만 윤설은 그 다음 대사를 준비하지 않은 것 같았다. 하필은 윤설로부터 연구소에서 데리고 나온 고마움을 말로 듣고 싶었다. 윤설은 하필에게 마트 지하 1층 냉동창고에 넣어둔 죽은 사람들의 장기를 안전하게 소각해야 한다고 미션을 설명했다. 하필은 윤설과 정준, 마트 관계자들을 따라 시설물의 설명을 들으며 지하 1층 냉동창고로 향했다. 냉동창고로 가는 모든 통로는 비닐막으로 단단히 봉해져 있었고 수시로 공기소독을 실시했다. 냉동창고는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중 끝에 있는 것이 장기들을 보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냉동 창고들이 오염되면 정말 곤란해지거든요. 마트 관계자들은 냉동창고들에 뭐가 보관돼 있다는 말은 생략한 채 마지막 냉동창고로 하필 일행을 안내했다. 다른 냉동창고에는 알 수 없는 기호들로 라벨이 돼 있었다. 그때 하필의 눈에 뭔가 발견됐다. 아주 작고 미세했지만 하필은 그게 뭔지 한 방에 알아봤다. 냉동창고 철문 경첩 사이에 낀 그것은 사람의 손가락? 하필은 재빨리 시선을 거두고 못 본 척했다. 프로텍터를 입고 있어서 다행히 표정이 들키지는 않았다. 분명 사람의 장기들을 보관하는 곳은 저 끝에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석희는 며칠 동안 당한 고문 때문에 죽기 직전이었다. 이미 김철아는 죽었을 것이다. 며칠 전 조폭들은 사제총으로 철현과 석희를 제압했다. 석희를 향해 조준하고 있던 철현을 향해 조폭들이 총을 쐈고 그 바람에 석희는 머뭇거리는 철현을 덮쳤다. 총을 집어던지고 철현과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조폭들이 우르르 몰려와 철현의 복부를 향해 실탄을 발사했다. 철현이 그대로 뻗었고 석희는 두 손을 들고 납작 엎드렸다. 조폭들에게 산채로 잡힌 석희는 조폭들의 소굴로 끌려가서 이유 없이 두들겨 맞았다. 석희가 저항하기에는 조폭의 수가 너무 많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또한 만만치 않았다. 석희를 잡아간 조직은 15명 정도의 규모였다. 그들은 그 이상의 조직원이 늘어나면 구역을 정해 찢어진다고 했다. 각자 도생, 구역 엄수. 이 두 가지만 지키면 그들끼리의 분쟁은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오히려 그들끼리는 최근 들어 평화롭게 잘 지낸다고 했다. 대신 그들은 마트를 싫어했다. 그들은 석희가 마트교 신도라고 생각해서 석희에게 화풀이를 냈다. 석희는 자신은 마트 신도가 아니고 화성생물연구소에서 머물던 사람이라고 얘기했으나 그들은 믿어주지 않고 계속 폭행과 고문을 하며 마트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라고 했다. 오히려 마트에 대한 비밀을 조폭들이 석희에게 설명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석희가 들은 충격적인 비밀 중에 하나는 인육이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단백질을 처먹겠냐? 생각이란 걸 해봐. 형씨도. 조폭들은 자기들도 통조림에 의존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고기나 생선 맛을 보는데 마트에서는 고깃국이 하루에 한 번은 나온다며 그곳에 잠입했던 조직원의 얘기를 전했다. 석희는 그 말에 충분히 공감이 갔다. 팔과 다리라면 바이러스가 안 남아있을 수 있었다. 석희는 그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자신을 풀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석희에게 때린 게 미안하다고 약을 발라주고 음식도 나눠줬다. 석희는 떠나기 전에 자기한테 총질하던 군인놈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다. 죽은 줄 알고 거기 그냥 두고 왔지. 아마 죽었을걸? 김철현의 사체는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죽었다는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석희는 머릿속에 여러 복잡한 의문을 품고 마트를 향해 걸어갔다. 윤설과 하필은 장기들을 들고 상온으로 나가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고 판단됐다. 일단 아무리 밀봉을 한다고 해도 결국 소각 직전에는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노출될 것이 분명했고 이동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 윤설과 하필은 창고 안에서 일단 화학 처리를 먼저 하기로 결정했다. 하필과 윤설은 구역질이 솟았다. 무엇보다 장기들을 일일이 열어보면서 시각적인 잔인함에 치가 떨렸다. 하필은 어쩌면 이곳이 생각하던 곳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자신의 어머님의 시신을 화장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던 곳과는 다른 잔인함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화학 처리를 위한 약품이 도착할 때까지 하필과 윤설은 냉동창고에서 철수했다. 하필과 윤설이 깨끗하게 소독한 프로텍터를 걸어놓고 지상 1층으로 올라올 때였다. 입구에 놓인 청동화로 안쪽으로 체열실 겸 외부인 진찰실이 있는데 그 안에 석희가 피를 뽑고 있었다. 석희 씨! 하필은 반가운 마음에 석희를 향해 달려갔다.
석희도 하필을 보고 반갑게 웃었다. 하지만 석희는 주변을 둘러보며 하필의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하필은 순간 석희의 표정에서 뭔가를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의 표정을 CCTV를 통해 교주가 보고 있었다.